차갑고 어두운 지중해의 깊은 바닥. 그곳에는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비밀 하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1900년 부활절, 그리스 안티키티라 섬 인근 해역. 스폰지를 채취하던 잠수부들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안티키티라 섬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던 중 잠수부 엘리아스 스타디아티스는 호기심에 바다 밑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수심 45m 아래로 내려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저에 거대한 청동팔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시체인 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고대 그리스 영웅의 청동 조각상이었습니다. 흥분한 잠수부들은 곧바로 그리스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9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수많은 보물들이 바다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말, 조각상, 청동으로 주조한 철학자의 두상, 유리로 만든 항아리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작고 녹슬어 부서진 청동 덩어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너무나 낡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놀라운 기계였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고대 인류의 초과학 기술, 안티키티라 기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고대 지중해의 깊고 푸른 바닷물 속으로 천천히 잠겨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의 수납고. 발견된 유물들은 하나하나 번호표를 달고 선반 위에 놓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은 청동 덩어리는 가장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부식된 청동이 서서히 건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고학자 발레리오스 스타이스가 그 청동 덩어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표면에 균열이 생기더니 두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톱니바퀴였습니다. 정교하게 깎인 청동 톱니바퀴가 여러 개 복잡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스타이스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현대의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정밀한 기계 장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대인들이 단순한 도구만 사용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퀴, 도르래, 지렛대 정도가 그들이 아는 기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 덩어리 속에는 30개가 넘는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어떤 톱니바퀴는 겨우 1mm 두께였고 톱니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체를 관측하는 별자리판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1년 예일대학교의 물리학자 데릭 드 솔라 프라이스가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이 수수께끼 같은 기계에 매료되어 20년 넘게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그는 감마선과 X-레이를 이용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부식된 청동 표면 아래 숨겨진 구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계는 최소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의 톱니바퀴는 정확한 비율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프라이스는 1974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교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고대 기술의 수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발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했던 정밀 시계 기술이 이미 2000년 전 그리스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마치 고대 로마 유적지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2005년 최첨단 기술이 이 고대 기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영국 엑스텍 시스템즈사와 그리스 국립고고학 박물관의 국제연구팀은 특수 제작한 12톤짜리 X-레이 단층 촬영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이 거대한 장비는 안티키티라 기계의 모든 부분을 0.5mm 단위로 스캔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휴렛패커드사의 연구팀은 고해상도 표면 촬영 기술을 이용해 기계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글자들을 판독했습니다. 2000년 동안 부식되고 마모되어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던 글자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아날로그 컴퓨터였습니다. 기계의 원래 크기는 가로 약 34cm, 세로 약 18cm, 두께 약 9cm 정도였습니다. 신발 상자 정도의 크기였죠.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청동으로 만든 기계 장치가 들어 있었고 앞면과 뒷면에는 청동판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습니다. 앞면의 덮개에는 2개의 큰 다이얼이 있었고 뒷면에는 2개의 나선형 다이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옆면에는 작은 손잡이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이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부의 모든 톱니바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면의 큰 다이얼이 회전하며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는 바늘이 황도대 12궁을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황도대 12궁이란 우리가 잘 아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같은 별자리들입니다. 동시에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바늘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달의 바늘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타원 궤도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달은 지구에 가까울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멀 때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발견한 이 원리를 기계의 제작자는 톱니바퀴의 비율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앞면의 또 다른 바늘들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위치까지 표시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모든 행성의 움직임이 이 작은 상자 안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행성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수성은 88일 만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토성은 29년이 걸립니다. 이 복잡한 주기들을 모두 계산하려면 수십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한 비율로 맞물려야 했습니다. 뒷면으로 가면 더욱 경이로운 기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메톤 주기를 나타내는
나선형 다이얼이 있습니다. 메톤 주기란 정확히 19년마다 태양과 달의 위치가 같은 날짜에 다시 만나는 우주의 리듬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주기를 발견하고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다이얼에는 235개의 눈금이 새겨져 있어 19년 동안의 모든 달을 표시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사로스 주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나선형 다이얼이 있습니다. 사로스 주기란 정확히 223개의 상망월, 즉 약 18년 11일마다 일식과 월식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이 신비로운 주기를 그리스인들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제작자는 이 다이얼을 통해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식과 월식의 정확한 날짜와 시각을 미리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식이 부분일식인지 개기일식인지, 낮에 일어날지 밤에 일어날지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글자들이 빼곡히 새겨진 청동판 표면에는 3,000자가 넘는 설명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사용 설명서처럼 상세했습니다. 손잡이를 한 바퀴 돌리면 하루가 지난다. 작은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읽으면 그날의 날짜를 알 수 있다. 이 기호는 일식을 의미하며 저 기호는 월식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침이 고대 그리스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눈을 빌려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신성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농부들은 이것으로 씨를 뿌릴 최적의 시기를 정했을 것이고 뱃사람들은 항해하기 좋은 날을 골랐을 것입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제례를 지낼 길이를 미리 계산했을 것이고 철학자들은 이것을 보며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적 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천재, 시라쿠사의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87년경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발명가였습니다. 욕조에 들어가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치며 벌거벗은 채 거리로 뛰쳐나간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거대한 배를 혼자 힘으로 움직였고 거대한 거울을 이용해 햇빛을 모아 적의 배를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놀라운 장치에 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75년경 키케로가 시칠리아의 재무관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찾아가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청동으로 만든 구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돌리면 태양과 달과 행성들의 움직임이 실제 하늘처럼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키케로는 직접 그 장치를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달이 태양 뒤로 들어가 일식이 일어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실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시기는 기원전 3세기입니다. 안티키티라 기계가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1세기로 추정됩니다. 약 15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원형 기계의 기술이 후대에 전해져 더욱 정교하게 발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입니다. 히파르코스는 기원전 190년경 소아시아의 니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도스 섬에 천문대를 세우고 평생을 별을 관측하며 보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놀랍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 1000개 이상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 최초의 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차운동, 즉 지구의 자전축이 아주 천천히 회전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약 26,0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극도로 느린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의 운동에 관한 정밀한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입니다. 히파르코스는 달이 완벽한 원형 궤도로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 궤도로 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달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안티키티라 기계에 구현된 달의 불규칙한 운동은 히파르코스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기계에 새겨진 달력의 월 이름들을 분석한 결과 그것들은 로도스 섬과 코린토스에서 사용하던 이름들이었습니다. 히파르코스가 활동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마도 기원전 2세기 로도스 섬의 어느 작업장에서 히파르코스 같은 뛰어난 천문학자와 숙련된 청동 세공사가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몇 년에 걸쳐 설계도를 그렸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별을 관측하며 계산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수백 개의 톱니바퀴를 시험 제작하며 가장 정확한 비율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톱니바퀴를 깎고 다시 깎으며 정밀도를 높였을까요? 당시에는 현대와 같은 정밀 측정 도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과 손의 감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1mm 두께의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깎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이 기계를 손에 들고 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손안에 담았다는 자부심과 함께 인간의 지혜가 신의 영역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경외감과 함께 그렇다면 이 귀중한 기계는 왜 바다 밑에 가라앉았을까요? 난파선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과 함께 안티키티라 기계의 연대를 분석한 결과 이 배는 기원전 70년에서 60년 사이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에 실려있던 청동상들과 대리석 조각품들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 본토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들의 형태를 보면 로도스 섬과 코스 섬에서 생산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배는 그리스에서 로마로 향하던 보물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는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146년 로마는 코린토스를 파괴하며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어도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여전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은 그리스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배웠고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으며 그리스 예술품을 수집했습니다. 부유한 로마인의 저택에는 그리스 조각상이 필수였고 그리스에서 가져온 과학 기구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했습니다. 안티키티라 기계도 아마 어느 로마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이 거금을 주고 구매한 것일 겁니다.
어쩌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권력자를 위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달력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배는 그리스의 여러 항구를 거쳐 로마로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로도스 섬에서 출발해 크레타 섬을 지나 이탈리아 반도로 향하는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안티키티라 섬 근처를 지날 때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철이 되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로 악명 높은 바다입니다. 어느 날 밤 거센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조종했지만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는 안티키티라 섬 근처의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선체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청동상들과 대리석 조각품들, 그리고 그 작은 청동상자는 모두 바다 밑 45m 깊이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안티키티라 기계는 로마에 도착하지 못한 채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술은 계승되지 못했을까요? 안티키티라 기계 수준의 정밀한 톱니바퀴 기계가 다시 등장한 것은 무려 15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천문시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만큼 복잡한 기계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지식을 끊어버렸을까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과학 정신까지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실용적인 공학에는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 뻗어 있는 도로망을 건설했고 거대한 수도교를 세워 도시에 물을 공급했으며 콜로세움 같은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과학 이론이나 정밀한 기계 제작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쓸모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안티키티라 기계 같은 정밀한 과학 기구는 소수의 부유층이나 학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의 수도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몇 안 되는 가문에서 대대로 비법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전통은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작업장이 파괴되었고 역병이 돌면 장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원후 1세기부터 로마 제국은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변방의 이민족들이 침입하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세기에는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바뀌는 대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정교한 지식을 전수할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도서관들이 방치되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소실은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고대 세계의 모든 지식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만 권이 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아르키메데스와 히파르코스의 저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티키티라 기계의 제작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화재와 약탈로 이 귀중한 지식들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은 긴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세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과학보다는 신학이, 실험보다는 교리가 우선시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집중했고 고대 그리스의 과학 문헌들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다행히 일부 문헌들은 아랍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그리스 문헌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며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과 수학을 발전시켰고 정교한 천문 관측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티키티라 기계만큼 복잡한 톱니바퀴 장치를 만든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톱니바퀴를 깎는 기술, 청동을 정밀하게 주조하는 방법, 천문학적 계산을 기계로 구현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잊혀지며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발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로마 제국이 과학 정신을 더 중시했다면? 만약 중세 유럽이 고대의 지식을 소중히 여겼다면? 어쩌면 인류는 훨씬 더 일찍 기계식 시계를 발명했을 것입니다. 증기기관이 1000년 일찍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산업혁명이 중세시대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쯤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티키티라 기계는 인류가 가질 수 있었던, 하지만 놓쳐버린 찬란한 미래의 단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보란 무엇인가? 문명은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는가? 아니면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안티키티라 기계는 다시 한번 인류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 네이처 저널에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안티키티라 기계 연구 프로젝트 팀이 기계의 내부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그들은 기계가 원래 37개의 톱니바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30개 정도지만 빈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분석해 나머지 톱니바퀴들의 존재를 추론했습니다. 2021년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수학 이론과 컴퓨터 모델링을 결합해 기계의 앞면 전체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토니 프리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 공학자들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우주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 역사학자, 엔지니어들이 이 고대 기계를 복제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명품 시계 제작자들은 고대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의 설계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정밀 가공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완성된 복제품은 원본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모든 톱니바퀴가 일제히 움직이며 천체의 위치를 계산해냅니다. 그리스의 한 기계공학자는 레고 블록만을 사용해 안티키티라 기계를 재현했습니다. 110개의 레고 기어 부품과 수많은 작은 조각들을 조립해 실제로 작동하는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복제품도 등장했습니다. 누구나 설계 파일을 다운로드해 자신만의 안티키티라 기계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2000년 전의 기계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계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과거보다 똑똑한가? 기술의 진보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때로는 원을 그리는가? 안티키티라 기계는 인류의 창의성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처럼 호기심이 많았고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아름다운 형태로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들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안티키티라 기계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청동과 지혜로 만든 시간을 초월한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끝을 향해 갑니다. 다시 기계의 톱니바퀴가 멈추고 고요한 바닷속 정적이 찾아옵니다. 지중해의 깊고 푸른 물속에서 안티키티라 기계는 2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조류가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 작은 청동 상자는 차가운 소금물 속에서 우주의 시간을 묵묵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지혜는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고대인들도 같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도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도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했고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티키티라 기계는 그 노력의 결실입니다. 청동과 지혜로 만들어진 시간을 초월한 예술 작품입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작은 상자 속에 우주 전체를 담으려 했던 인간의 꿈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교하고 평온한 우주의 질서가 깃들길 바랍니다. 거대한 우주의 톱니바퀴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뜨고 지며 달은 차고 기울며 행성들은 각자의 궤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목성은 느긋하게 12년에 한 번씩 황도대를 한 바퀴 돌고 토성은 더 느리게 29년에 걸쳐 여행합니다. 수성은 빠르게 88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고 금성은 우아하게 225일에 걸쳐 궤도를 그립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토록. 여러분은 바로 그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계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하늘 어딘가에서 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인들이 보았던 바로 그 별들이 그들이 안티키티라 기계를 만들며 계산했던 바로 그 별들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우주의 리듬에 맞춰 호흡하세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도 우주의 리듬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고 언젠가 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의 강물 위를 평온하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2000년 전 그리스 장인의 손길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티키티라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우주도 돌아가고 시간도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호기심,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대의 시간이 여러분의 잠결을 부드럽게 지켜줄 것입니다. 안티키티라의 청동 톱니바퀴가 여러분의 꿈속에서 조용히 돌아가며 평화로운 내일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중해의 깊고 푸른 물결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제 눈을 감으세요. 깊은 바다의 고요함 속으로, 별들의 속삭임 속으로,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소리 속으로 편안히 잠드세요. 우주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티키티라의 기계가 여러분의 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뜰 위치를, 내일의 달이 뜰 시간을,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조화의 일부입니다. 편안히, 깊이, 평화롭게 잠드시기 바랍니다.